환빠 아웃. 박사님, 대륙 삼국설 같은 환빠 얘기 아직도 주장하시나요? 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미국 나사에서 만든 천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천문 프로그램에 의하면 삼국사기는 정사죠? 근데 그 삼국사기에 그 기록된 일식 기록이 한반도에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게 한반도에서 나타난다면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한반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몽골에서 발표했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저는 환빠가 아니에요. 왜냐? 환빠라는 건 뭐냐면 증산도라던가 이쪽에서 주로 우리나라 그 제야사학자들, 민족사학계열의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저랑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한단고기의 내용을 한민족의 역사라고 보지 않는다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단고기의 내용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고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알타이계 민족의 공동의 고대사라고 보지. 예,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한인, 한웅, 단군 이런 사람들 한국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도 있다라고 보지. 왜? 연방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요건 제가 몽골에 가서 갔을 때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나와요. 제목이 7석의 천문 현상을 통해 본 고구려 신라의 관측지 고찰 몽골 발표라고 해가지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국 역사학 교수 학자들하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한국 역사학자 교수들하고 아주 그냥 밤새도록 토론을 했어요. 나는 생각 바꾸지 않는다. 예. 절대 나는 이 생각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천문 관측 기록. 자, 여기 이제 몇 개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는 정사지요. 저는 한단고기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라의 천문 관측 기록. 일식 기준이에요. 예, 여기 일유식지. 일식입니다. 일식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 몇 개만 뽑아놓은 거예요. 박격거세 신라 건국 초기 사람이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AD 180년. 그러니까 신라 건국 초기예요. 신라 건국 초기인데 이때 일식 기록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요게 BC 53년 5월 9일 날 일식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오차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BC 1년 2월 5일 1년 오차가 나네. 그 다음에 요거는 AD 16년 8월 21일. 이건 날짜 같네. 그 다음 요거는 AD 124년 10월 25일.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AD 180년 7월 4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일식이 관측된 날짜랑 실질적으로 그 일식을 볼 수 있었던 지역을 저렇게 선을 쫙쫙 긋잖아요. 그러면 가장 선이 많이 겹쳐지는 지역이 어디냐? 양자강 일대입니다. 나는 한단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한단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화면 더 보여주세요. 요게 바로 그 나사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사 이클립스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환빠면요. 나사 천문학자들도 환빠예요. 왜? 이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미국의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고대 일식기록 관측 위치까지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그렇다니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나사에서 그래요. 너 날 보고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그러면서 왜 김 박사 환빠예요 이런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하는 거예요. 예. 박찬범 교수가 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는 한단고기 내용이에요. 한단고기에 나오는 일식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고, 그거는 저도 그 기록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륙삼국설의 그 근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사라고 하는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고대 역사 중에 유일한 정사. 삼국유사는 야사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설명할게요?
T20, 김박사 환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과학인데, 과학. 응? 응. 과학인데. 나사를 믿다니.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응? 이거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나사를 믿는 게 아니라 천문 관측 위치를 믿는 겁니다. 잠깐만. 어디 보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몇 세기 몇 세기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기원전 60에서 기원전 41년까지. 이렇게 몇 개의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 써 있잖아. 기원전 53년 5월 9일 날 일식을 볼 수 있는 선은 여기다예요. 이렇게. 요 지역에서 일식을 볼 수 있었다예요. 다른 지역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식은 특정 지역에서만 보는 겁니다. 특정 지역. 지구, 태양, 달이 일직선 정렬을 했다고 해서 전 지구에서 일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달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 지역만 일식을 봅니다.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는 지역은 일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군시다 안 나옵니다. 마늘 먹고 인간 됐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무슨 왕 몇 년에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왕 몇 년에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그걸 구별을 해서 봐야죠. 근데 그거에 의하면 저렇다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천문관측대 위치, 이렇게 나사 이 프로그램에 있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일식 연도와 나사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일식을 볼 수 있는 연도, 그게 1년 정도 오차는 꼭 있더라고. 1년 정도. 예. 근데 1년 정도 오차는 오차 아닙니다. 아마 100개 쓰는 과정에서 오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 번 일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근처에서 일식을 보려면 1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오차는 오기일 겁니다. 예. 아, 이게 뭐야. 동물농장, 이제 환빠임이지 삼국사기로 물타기 아니죠.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확인된 것만 인정해요. 확인 안 된 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환단고기 내용 중에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12황국은 존재했을 것이다. 왜? 12황국의 이름이 현재 중앙아시아 부족 이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닮아있다. 그리고 그 분포지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영토와 비슷하다. 따라서 가능성 있다예요. 단 환단고기 내용 중에 제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뭐다? 가림토 문자는 인정 안 합니다. 왜? 발견 못했기 때문에. 전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없으면 인정 안 해요. 가림토 문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곳곳을 다 누벼봤고 온갖 고대 토르크 문자를 다 찾아서 봤지만 한글 비스무리한 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기원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 몽골 파스파 문자예요. 쿠빌라이 칸 시대 때 만들어졌던 파스파 문자가 오늘날 한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는 한국학을 연구한 그 미국이라던가 서방 교수들도 저랑 비슷한 견해를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수들의 논문을 다 미친놈이라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논문을 믿습니다. 왜? 증거주의. 몽골 파스파 문자는 한글하고 매우 비슷해요. 네.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받침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네. 아, 신대 문자? 그러니까 몰라요, 제자. 전 증거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냥 설입니다. 원래 그 연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 이론, 법칙 이런 게 존재해요. 법칙이라는 사실, 설이라는 거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기 삼국사기를 보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 삼국사기 기록에 PPT 좀 보여주세요. 이 보면은 신라 천문 그 일식 관측의 그 연도가 초창기에는 양자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이다가
이렇게 AD 787년이 되면은 삼국사기에 기록되는 일식의 위치가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오, 그런 거예요. 신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경주죠. 그쪽으로 그 일식 관측 기록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이전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왜 초기 신라의 천문 관측지는 중원 땅이었는데 후기에는 신라 천문 관측대의 위치가 한반도로 넘어오는가?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나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천문 관측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것은 왕이 사는 곳이 바뀌었답니다. 왕이 사는 곳이 바뀌었다. 즉 신라의 왕이 양자강유역에 살다가 한반도로 이사 갔다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도가 787년이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668년을 거의 100년 이상 지난 이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와중에 신라가 쫓겨갔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쵸?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거는 북극성 별자리의 이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문과 그 고대 수도의 위치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신라의 경주가 금성이 중원 땅에서 한반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거는 북극성의 이동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중국,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역사를 봤지요. 그랬더니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600년의 백제의 멸망, 668년의 고구려 멸망, 670에서 676년 사이에 나당전쟁, 698년 발해 건국, 732에서 780 뭐 이게 쭉 나오죠. 787년에 신라천문대가 한반도로 이동, 819년에는 이사의 난, 875년에는 황소의 난, 이런 난들이 벌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시기에 동북아시아는 엄청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피 터지게 싸우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도로 중원 내에서도 엄청난 권력 투쟁과 아주 내란에 가까운 대혼란기가 있었어요. 저 시기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와 일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와 일본에. 아마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인구 이동이. 일본 서기를 보면은 지금 일본 열도의 인구가 4세기, 5세기에 거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원주민의 숫자를 능가해버려요. 네. 물론 전쟁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왜 이 시기에 급격히 전쟁이 일어났냐? 북극성의 이동. 북극성의 기운을 타고 임금이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추천해서 보라고 했던 천문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장영실이가 세종대왕이 타는 그 가마 위에다가 북극성을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왜? 북극성으로부터 기운을 받고 왕이 탄생하기 때문에 왕은 항상 북극성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거든. 근데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북극성의 기준점이 용자리에서 곰자리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즉 중원 땅에는 더 이상 북극성의 기운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다? 고대적 종교관념으로 봤을 때 북극성이 중원에서 사라졌다예요. 어디로 갔느냐? 해동으로 갑니다. 그 해동이 어디야? 한반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원 땅에서는 왕후장상에는 씨가 있느냐? 에라 모르겠다. 나도 황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무슨 황제야? 북극성의 기운도 받지 못한 놈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중원 내부에서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륙에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 시기에 엄청난 대혼란을 겪은 게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점성학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그 고대 철학 사고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요. 이거 제가 나중에 역사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 겁니다. 저 조사 많이 했어요. 조사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무슨 뭐 환빠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예, 다 이거 연구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예.